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유튜버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궁금한 것들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이제 흡연도 안 하고 술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나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이식을 하고 나서 이게 영향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영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실 완벽한 정답은 없는데요. 몸이 좋은 상태,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활력이 넘친다. 그럼 술, 담배가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씩 피다가 갑자기 금연을 딱 해버리면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모발이식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금연, 금주, 뭐 어떤 분은 금요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덜 먹고 담배를 덜 피고 뭔가 해로운 걸 안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모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만 하실 게 아니라 거의 6개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의지가 되신다면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흡연량이랑 음주량을 확 줄이시는 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 분들도 오히려 계세요. 경과를 보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던 케이스들이 재수술 상담을 왔을 때 제일 하소연하는 게 금연, 금주 다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을 많이 안 드셨거나 스트레스 해소가 제대로 안 되는데 금연, 금주까지 한 케이스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드시 금연, 금주를 한다고 수술 결과가 더 탁월하지는 않다. 근데 금연, 금주 하시는 게 초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네. 한 번씩 꼬박꼬박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까지는 조금 과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꼭 크게 작용을 하는지.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원래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초반 하루 이틀 정도는 조심하시고, 어떤 병원에서는 일주일, 열흘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죠. 출혈 재는 정도나 뭐 상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 같으면 보통 3일차, 4일차부터 유산소 운동을 시켜요. 실제로 원래 하던 운동을 일주일째는 분명히 하도록 권하는 편이거든요. 막 일반화해서 일주일부터 해도 된대 이런 게 아니라 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술 상태에 따라 다르고 경과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모자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식을 하고 나서 이걸 모자를 써도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압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그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특히 뭐 모자도 그렇고 가발도 그렇고 이런 거 뭔가 착용하시는 분들 다 신경 쓰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자는 사실 큰 저항이 없어요. 저 같으면 수술하고 그날 바로 모자를 쓰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과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꽉 끼게 써서 하루 종일 모자를 안 벗는다, 이런 스타일은 위험하고요.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스타일이면 문제가 없고, 모자를 쓰고 벗었는데 눌린 자국이 막 확연하게 있고 두피가 막 이렇게 저렸던 느낌이 좀 시원해진다, 그런 분들은 너무 꽉 끼게 쓰시는 거니까 그런 경우라면 조금 느슨하게 쓰시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수술을 하실 때 이제 네. 마취를 저희 원장님께서는 비절개로 하시면서 네. 수면 마취를 안 하세요. 맞아요. 그럼 왜 수면 마취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들다라고 많이 요구 사항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수면 마취를 안 하시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수면 마취라는 개념이 의학적이진 않은 용어예요. 마취 전 처치, 뭐 전신 마취 전 처치 이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환자분을 주사를 줘서 살짝 자발 호흡이 떨어지고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순간에 뭔가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하면 여기를 마취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수면 마취를 하고 주무시는 동안 여기 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취를 하고 더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가 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수면 마취를 원하는 분들의 특징은 겁이 많거나 통증에 예민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은 수면 마취가 깨어났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통증이 없으려면 마취를 국소 마취를 여기나 여기를 할 때 더 과량을 집어 넣어야 돼요. 이걸 보시는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야,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 환자분이 깨어나서 아프다고 하면은 컴플레인 하면은 전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이 깨어났을 때 아무 느낌이 없으려면 마취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마취를 회복하는 건 환자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붓기나 또 주사 바늘 때문에 생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결국엔 고스란히 환자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밀도를 높이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생착률이 떨어질까봐 그게 너무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붓기를 최소화시키려고 국소 마취를 더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수술 결과에 집중을 해서 국소 마취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절개, 비절개, 뭐 노컷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있는데 음. 원장님은 거의 절개를 안 하시고 비절개 위주로만 하시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비절개가 더 재밌어요. 단순히 그냥 재미로. 네. 아니 그리고 절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쬐잖아요. 네. 째고 그분의 두피 탄력이라든지 제가 떼어낸 정도에 따라서 흉터가 생기고 뒤쪽에 어떤 안 좋은 느낌들, 당기는 느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수술 결과에서 이식 결과는 좋아도 후두부 상태는 나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샵에 오신 분 중에 절개하신 남자분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이렇게 딱 가만히 봤을 때 그 절개한 라인이 살짝 튀어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들이.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자를 때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보니까 절개를 하셨던 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절개를 많이 안 하시고 여자분들이 맞아요. 절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요즘. 근데 절개는 또 무조건 마취를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절개도 수면 마취 없이 해요. 하는데 이제 환자분이 그 안 좋은 기억을 갖기 때문에 그 느낌을 주기 싫어서 수면 마취를 많이 유도하죠. 왜냐면 이렇게 두피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느낌을 느끼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그거를 주고 싶진 않죠. 비절개를 못 하시는 그런 모량수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뒤통수 쪽에 모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비절개를 했을 때 더 비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절개는 넓게 뜨거나 길게 뜨지 않는 이상 모량이 확보가 안 돼요. 밀도가 떨어진 두피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밀도가 떨어진 두피일수록 골고루만 채취하면 비절개가 훨씬 더 문제없이 채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여기도 밀도가 떨어지거나 안 좋으신 분이면 이 앞쪽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 문제가 모량이 많이 필요한데 비절개로 그렇게 해서는 사실 원하는 만큼의 모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개라든 비절개를 하든 기대치를 좀 낮추고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제 저같이 이제 수술을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게 나에게 잘 맞는 병원인지 고르는 꿀팁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가시면 상담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가격도 너무 다르고 많이 고민스러우실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직접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병원이 크고 병원이 막 의리의리해도 나를 수술하는 선생님을 내가 봤는데 내가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수술을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고요. 아무리 작고 좀 그래도 선생님이 되게 믿음직하고 잘하실 것 같다. 그런 믿음에서 신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수술하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면 좋은 점이 디자인이랑 밀도 이런 걸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몇 년 이거를 하셨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몇 년 모발 이식 하셨어요? 그래서 오래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은 1, 2년 해서는 이게 경험이 잘 안 쌓여요. 조금 더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잘 하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헤어라인이 이렇게 네. 보면은 약간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만족스러운데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답답해 네, 보인다, 네, 네, 그럴 네.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헤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굴리지 않고 이렇게 네.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딱
단면이 아니라 이렇게 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M자처럼 올라가 보이기, 보이죠. 올라가 네네네, 보이긴 올라가 하더라고요. 보이죠. 그래서 올라가 보이죠. 이게 디자인이 맞는 건지 제가 한 음.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뭐 음. 답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길 원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음.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데 좀 네. 답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그거는 보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실 그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관자놀이 모양이나 이 방향을 많이 봐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 자기 거면 요 모양이 여기도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무난해요. 얼굴형에 많이 맞추고 디자인할 때 높이도 중요하지만 너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코 높이 뭐 이렇게 중간쯤 잡아서 높이 잡고 너비를 잡는데 그 모양은 사실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고요. 이게 각지던 동그랗던 상관없이 본인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고 디자인이 정해지면 거기를 빽빽하게 심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마가 몇 센치냐, 맞아요. 몇 센치가 제일 음, 좋냐. 음. 보통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 뭐 얘기를 들으면 뭐 7에서 7.5가 제일 좋다. 네. 그게 뭐 얼굴의 황금 밸런스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6cm에서 6.5cm 정도 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이마가 원체 태생적으로 한 8cm 정도 맞아요. 되시는 분들은 밀도를 맞춰서 내린다고 하면은 또 그게 밀도가 어렵죠. 거기까지 막 꽉 차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몇 센치가 그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엄청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시더라고요. 상담 오면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예요, 이게 몇 센치 디자인이에요,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 기준이 저는 그래요. 코끝에서 눈썹 중간 있는 데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자기 얼굴에. 그 이거보다 낮으면 돼요, 무조건. 근데 요 퍼센티지를 한 50% 잡으면 너무 낮고요. 요 높이에 한 75%, 80% 정도가 적당하고 제이쌤 같으면 한 65%, 70%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내리고 조금 더 밀도를 빽빽하게 가자 그런 플랜으로 가고 저는 50%까지는 안 내려요. 근데 이제 어릴수록 막 더 내리기 좁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센티미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얼굴 밸런스는 지켜야 되니까 그 프로포션은 맞추는 게 좋죠. M자 탈모를 갖고 계신 분하고 네. 정수리 탈모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식을 한다고 해도 네. M자에다가 다 몰아 넣어도 모자랄 수도 있고 네. 근데 정수리도 또 이게 이미 모발이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 또 이식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이식보다는 가발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앞쪽은 어쨌든 약을 먹든 뭐를 하든 노출이 되는 부위라서 앞쪽 앞에서 요만큼은 이식이 주가 돼야 되고 이 뒤쪽은 약물 치료가 메인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권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타이밍을 너무 늦추면 안 돼요. 왜냐면 탈모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약을 먹고 있는데 탈모가 되든 안 먹어도 탈모가 되든 어쨌든 약과 상관없이 수술도 빨리 진행이 돼야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놔두면 그대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권하죠. 오히려 저 같으면 더 과감하게 권하고 약물 치료도 추가로 권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게 머리가 자라나면은 네. 약간 구불구불하게 자라요. 여기는 생머리인데 앞에가 꾸불꾸불하니까 뭔가 음.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음. 근데 이게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내신 분들은 네. 그냥 본연의 머리처럼 똑같이 맞아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 주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건지 환자분마다 다르긴 한데 제이쌤 같으면 초반부터 머리가 원래 두께로 펴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어주면 곱슬거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모근이 아직 제대로 성장이 안 돼서 원래 두께로 못 만들어지면서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얇았다 해서 곱슬거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이게 깊이가 조절이 잘못 이식이 돼서 너무 깊든지 그래서 안에서 꼬불거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조절이 잘못된 이식은 이건 다 뽑아내야 되는 거에 맞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제 깊이 조절이 돼서 이식이 됐는데 아직 혈액순환이 완전하지 않거나 모발이 완전하지 않아서 곱슬거리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1년차, 2년차, 3년차 보면 1년 중반, 한 1년 반쯤이 곱슬이 펴지는 시기예요, 제대로. 그래서 2년, 3년차 되면 원래 결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모발 이식은 생각보다 좀 더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 손님 중에 네, 이식을 했는데 한 10가닥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분도 이제 뭐 비용을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주고 음. 이식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재수술을 그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환불 같은 사례도 있는지 혹시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모발 이식은 사실 아시다시피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일단 그 병원과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다면 거기서 다시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을 들어야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 결과를 납득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믿고 맡길 것이고, 만약에 이상하게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다른 병원을 상담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긴 한데, 왜냐면 밀도가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이게 그 병원 그 의사분한테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진짜 갖고 계신데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결과가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뭐 한 번은 다시 믿어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병원 상담을 가보시면 이제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거 같다, 뭐가 잘못된 거 같다, 이제 그런 걸 오히려 가지고 다시 가셔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셔야죠. 근데 이제 신뢰가 남아있다면 믿고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다른 병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부분 환불이나 환불 같은 거를 병원마다 있어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좋아지시려면 좀 발품을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네. 어쨌든 경과를 보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그때까지 또 다시 암흑기를 다시 맛봐야 되고 또 네. 이제 이 두피가 뭐 간지럽고 뭐 이런 것들을 그쵸. 경험을 해야 되니까 네. 쉽게 또 결정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내야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나중에 뭐 리터치 받죠. 그냥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시간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의욕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이 잘 됐는데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자괴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잠깐 있어요. 역시 내가 뭐 수술해봐야 이럴 줄 알았어.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약간 자신감이 그냥 덩달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봐야 뭐 신통치 않을 거야. 이제 딱 단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술하는 게 결과가 더 좋고요. 수술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네. 건데 네. 저는 이제 원장님이 수술했던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앞쪽에 밀도가 많고 이제 뒤쪽부터는 되게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는데 다른 병원분들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돼 있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밀도가 골고루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원장님만의 노하우인 거죠? 얇은 머리를 더 촘촘하게 심어야죠. 간격이 더 근접해서 붙어야 되니까. 약간 두께감이 있고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좀 균등하게 심어도 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은 얇은 머리가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리는 좀 더 두꺼운 머리를 심어줘야 되고, 그래서 보이는 밀도도 다르지만 사실 심는 모발의 두께가 다르게 해서 심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은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병원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라인도 다 다르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제 이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막 뭐 식모기로 심었냐 뭐로 심었냐 이게 막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슬릿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맞아요. 간호사분들이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 이게 딱 그게 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를 직접 만나보고 그분이 얼만큼 집중을 해서 이 수술에 참여하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모발 이식 궁금증에 대해서 제이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